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9억 1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속에 두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오는 23일 파견하는 시찰단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오늘 라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고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미국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교포 가족이 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러 쇼핑몰에 갔다가 참견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와 동생을 잃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6살 큰아들은 중환자실에서 퇴원했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끝에 핵심 피의자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강 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검찰은 조만간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17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여러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뗐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뒤 조직적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공방을 예고한 겁니다. 9시간 넘는 심사 끝에 법원은 이번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검찰이 강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추가로 확인했다는 증거인멸 대상에는 송 전 대표와 관련된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송 전 대표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최근 교체된 정황에 더해 송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전화도 초기화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법원에서 인정된 데 이어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직접 8천만 원을 끌어오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의심하는 핵심 인물 강 회장 신병도 피의자 중 처음으로 확보한 만큼 검찰은 수사의 활로가 뚫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불러 현역 의원 조사 단계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현재 캠프 지역본부장 단계에 머물고 있는 돈봉투 수수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현역 의원들로 속도감 있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금 내역 등이 담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코인 9억 원 등 21억 원 규모의 재산 내역까지 공개하며 불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몇 가지 의문점은 여전하고 여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연일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해온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투자금 출처 등이 담긴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가상화폐 매입 자금은 2021년 LG 디스플레이 주식 9억 8,500만 원어치를 매각한 돈으로
현재는 가상화폐 9억 1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했습니다. 부유한데도 서민 코스프레를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엔 한결같이 검소하게 살아왔다며 부당한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는 막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무슨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입장 발표에도 의문점은 남습니다. 가상화폐 보유액이 실제 60억 원에 달했는지, 또 당시 현금 인출을 하지 않고 다른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코인 거래로 이익을 남긴 건 없는지 등입니다. 또 2020년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 비해 당선 직후 LG 디스플레이 주식이 5만 주 가까이 늘어난 배경도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투자 원금은 회수했고 일부 수익을 봤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로 법적인 문제는 대체로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지만 국민 감정을 고려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자체 조사 등 후속 대처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짚을 건 짚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냥 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대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떳떳하다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본인이 다량의 가상화폐를 가진 채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고 면세 범위를 늘린 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순한 가상화폐 소지가 아니라 그렇게 좀 불투명한 그 자금 출처, 그리고 또 수상한 거래 흐름, 그리고 또한 그런 신분에서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과정을 전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긴 했지만 여러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돈봉투 의혹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르면 어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윤리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두 사람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듣고 질의도 했지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해서 그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관련 입단 설화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공천 녹취 유출 등이 당을 어렵게 만든 건 분명하다고 보고 징계 자체는 기정사실로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리위에 출석한 두 최고위원은 각자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했다면서도 자진 사퇴엔 선을 그었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의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위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하지만 당 윤리위는 남은 시간 동안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자진 사퇴 없이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고위원 자리는 공석이 돼 지도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서로 출구를 찾을 시간을 갖자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징계 소식이 자칫 외교 성과를 묻히게 할 수 있다는 부담도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어 온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두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내홍이 계속될 수도 있어 오는 10일 추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힌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은 오는 23일에서 24일 현장에 파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날짜까지 언급됐다면서 이번 주 후반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시찰단 규모와 현장 활동 범위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일본에서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파견하는 후쿠시마 시찰단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지금 IAEA 그 검증단에는 모니터링 검증단에는 우리 한국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에 이 문제를 투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시찰단이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도 잘해야 되고 또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그 확인하고 싶었던 모든 그 정보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이번 회담 성과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동맹 파트너들을 위한 중요한 새로운 장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생각이 같은 국가 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며 이러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및 기타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통해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라 대표는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배우라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의사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검찰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의혹의 핵심인 라더견 대표 세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 조정 의심 종목의 체결 내역을 분석해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라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주가 조작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투자 과정상의 불법 여부 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해 6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저희 주식 매각에 대하여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 세력의 통정매매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혀 소환 시기는 라 대표 조사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라 대표는 김익래 전 회장 등이 주가 폭락의 배우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투자자 모집에 가담한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과 국회 윤리위원인
장모 씨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종목에 신용대출을 통한 투자까지 권유했고 도시가스 오는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다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그걸로 갈아타라. 장 씨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과정에서 불법성을 사전에 인식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저는 신부름꾼이고 실제 큰 손은 다른 사람인데 이제 형님이 나한테 오더를 줘서 대표님 있는데 가서 이 거래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서 하면은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아난티 측은 이번 주가 조작 의혹과 어떤 관련도 없는 만큼 자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피해자 8명이 소송을 의뢰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차액 결제거래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에서 40억 원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2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인데 막대한 빚만 진 채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대전 가양동에 있는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송지훈 씨. 송 씨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들의 보증금과 대출금을 더해도 빌라 전체 가격의 70% 수준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류도 완벽했고 은행에서도 심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의심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빌라를 다 팔아도 은행돈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 전세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이곳 빌라 건물은 지난 3월 낙찰되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빌라 안에 살고 있던 20세대는 모두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입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가져가면 세입자 20명 가운데 겨우 서너 명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빌라 2채에서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해 전체 피해자는 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좀만 기다려달라, 11월이면 다 해결된다 라고 했는데 11월이 딱 저희 경매 이제 시작 일이었거든요. 경찰은 50대 김모 씨 등 2명이 막대한 대출을 내 빌라를 사거나 신축한 뒤 허수아비 주인을 내세워 명의를 넘기고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한 피해액은 44억여 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은행 전세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변해 세입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처음 대출 받았을 때는 금리가 1.2%였는데 변동금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7%대까지 왔습니다. 은행 이자만 지금 최소 50은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은 일당 4명을 붙잡아 김 씨 등 주범 2를 구속하고 법적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1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집에서 현금 4억여 원도 압수했지만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욕스러운 전세 사기 범죄에 이번에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압사 위험을 알리는 무전을 못 들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의 첫 재판을 앞두고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산경찰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서장은 무전 내용이 잘 안 들려 조치하지 못했다며 무전 내용 녹음본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전 서장이 당일 무전기를 4대씩이나 차고서 압사 신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임자는 무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임자는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합니다.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운영지원팀장 A씨도 유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야외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인파를 통제하던 상황이라 잘 들리지는 않았다면서도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소리만큼은 무척 커서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전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이임재 전 서장 역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헬로윈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씨는 대비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교통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대형 참사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기동대 배치와 관련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A씨는 상부 보고를 거친 뒤 서울청에 최소한 교통기동대라도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당시 골든타임을 놓친 부실 대처를 뒷받침할 증언이 나온 가운데 지휘 공백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최근 임명된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첫 정식 재판으로 지난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배달음식점에서 환불을 거부당한 고객이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일이 있었는데요. YTN이 보도한 경기 양주의 악성 고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손님에겐 차라리 팔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 정부를 중심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월곡동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찍은 사진을 본 A씨는 고온으로 조리하는 가게에서 그런 벌레가 나올 수는 없다며 음식값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 문자를 퍼부은 고객. 알고 보니 최근 경기 양주 일대 음식점을 돌면서 환불 요구를 이어가 YTN에 보도된 사람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다는 항의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벌레 자체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그 환불하는 패턴도 비슷하고 그 사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대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맞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하게 됐죠.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른바 악성 손님에 대한 하소연이 줄을 잇습니다. 업주가 음식을 회수해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음식에 담뱃재를 부은 손님부터 2달 전 주문한 음식값을 환불해달라고 한 손님까지 사례도 다양합니다. 업주들이 바라는 건 이런 막무가내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의 주문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악성 고객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업주들의 고충을 해결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문 취소나 환불로 분쟁이 일어나면 플랫폼 업체가 조정하고 악의적인 평가를 남긴 고객의 이용도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소상공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런 지금 현재 논의 중 자율규제 방안이 확정이 되고 다만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서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안입니다. 때문에 플랫폼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정판 유명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최근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트렌디 슈즈와 쿠잉 팩토리, 슈스톱 등 6개 온라인 쇼핑몰 이용객들의 불만이 총 282건 접수됐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7건이 3, 4월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불만 사항은 배송 환급 지연, 연락 두절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믿을 만한 사이트인지 먼저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우 기자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모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완화를 논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만큼 우리 정부 방역 정책도 변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문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자문위원들은 확진자는 7일 동안 반드시 격리하도록 한 것을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위기 단계를 낮추고 격리 기간을 줄이는 1단계, 격리 의무를 없애는 2단계, 독감처럼 관리하는 3단계로 나눠 조정하기로 했는데 1단계 지침을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확진자 격리 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2단계 조정안에 포함됐던 의료기관과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진과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를 발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다음 감염병에 대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조기 진단 역량을 높여 30일 안에 감염병 특성을 분석하고 하루 최대 확진자 100만 명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 메르스 유행 이후 8년 만에 방역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19의 80세 이상 치명률이 전체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만큼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고위 험군에 대한 보호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교포 일가족의 사연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 매체는 숨진 한인 교포 가족이 38살 조모 씨, 36살 강모 씨 부부와 3살 난 아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모금 후원 사이트인 고펀드미에 올라온 사연에는 조 씨 가족이 첫째 아들의 6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6살 아들만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숨진 조 씨 부부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로 남편은 변호사, 부인은 치과의사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주변 한인을 돕는 활동도 적극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나날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한결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도 23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운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출퇴근길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영남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0도, 광주가 8.9도, 부산은 1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3도, 대구가 27도, 강릉 29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또 오늘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차례 영장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모두 9,400만 원을 만들어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YTN 취재진을 만나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모두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중성 문제를 지적하는 여당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는 막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무슨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주혜,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김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어제 국회의원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거액의 코인을 갖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어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오후 4시부터 5시간에 걸쳐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밝혀봐야 할 게 있어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간담회에 초청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의 노력으로 양국 사이 훈풍이 불고 있다고 호평했지만 민주당은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귀국 당일 오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 윤호중 의원을 숙소로 초청해 50분가량 만났습니다. 간담회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여야가 같았지만 구체적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선 온도차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과거사와 관련해 성의를 보이는 등 양국 정상 결단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만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방출 이외의 다른 대안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회담 결과를 둘러싼 커다란 인식 차이는 국회 안 거센 설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국익과 역사를 재물 삼은 빵 셔틀 외교다. 독도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맹비난했고,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필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작정 규탄만 해대며 무책임한 태도로 팔짱 끼고 훈수거리나 찾는 태도라고 맞섰습니다. 반일만 외치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여 국내 정치를 위한 정략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실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틀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공방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상임위에서도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워싱턴 선언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은 한일 회담의 결실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모레 취임 1년을 앞둔 소회와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정권 창출의 배경으로 꼽힌 20, 30대 청년들에게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의 반응은 시큰둥한데요. 오히려 사회 갈등을 봉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따끔한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 20대 유권자는 4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3월 대선 출구조사 때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20대가 45%, 30대는 48%나 됐던 것에 비춰보면 꽤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냥 1대1이든 뭐 단체든 좀 더 터놓고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민심을 잡는 데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만나이 도입과 1,000원의 밥상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개편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MZ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노동시간 개편은 청년층의 거센 반발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했습니다. 고물가와 취업난, 전세 사기 같은 가혹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말로만 청년을 앞세운 탁상 행정으로 느껴진다는 게 청년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생각을 정부에서 투영한 정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은 사회 분열과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습니다. 젠더 갈등은 심화하고 주말마다 도심은 진보와 보수 집회로 마비되는 등 사회는 갈라지고 찢겼는데 봉합될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보다는 좀 더 그게 선거랑 겹치면서 어떤 이념적인 분파 갈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둘러싼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이고 양대 노조와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에 줄줄이 낙제점을 주며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 골은 점점 깊어지는 상황.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는 사회 통합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1,000억 원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투자 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등을 오늘 검찰에 고소합니다.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검은 오늘 오후 라 대표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 등이 애초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며 이는 사기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태 배후로 지목된 투자 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등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라 대표는 어제 주가 폭락 사태 책임을 김익래 전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으로 돌리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대표는 김 전 회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가 폭락이 발생하던 당일 아침의 거래 내역과 블록딜 대상자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에서 수십억 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혐의로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한 뒤 피해자 52명으로부터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4억 원가량이 복원된 금고를 압수했습니다.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음식 재료는 물론이고 각종 물품도 가맹본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게 돼 있는 필수 품목이기 때문인데 원재료값 등 비용이 급등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고깃집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시중가보다 2배 넘는 가격에 고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물티슈와 냅킨을 비롯해 탄촉품까지 강매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도록 돼 있는 필수 품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우삼겹이라는 거는 시중에서 뭐 7, 8,000원 구할 수 있는 거 우리는 14,000원에 받고 있으니까. 솔직히 점주들이 검수 못 하잖아요. 뭐야 이것도 필수였어 이것도 필수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원재료 값이 뛰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필수 품목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둘 분야로 필수 품목 거래 관행 개선을 꼽으며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더 나아가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도 정비에까지 손을 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서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1970년대 말 본격 등장해 매출액 122조 원으로 GDP의 6%가 넘고 종사자가 고용인구의 5%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가맹사업.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인건비 급등 속에 소상공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 시각 세계NN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열리는 전승절을 앞두고 연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을 점령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러시아는 또 반격을 우려해 전승절 기념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보안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며칠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수도 키우에서는 밤부터 새벽 사이에 시내 여러 곳에서 폭발음이 들리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흑해 연안 도시 오데사와 남부 북동부 도시들에서는 장거리 폭격기에서 순항미사일까지 발사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동부 격전지인 바흐무트를 전승절 전까지 차지하기 위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продолжали вест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и овладели 2 кварталами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и западной частях города Артемовск. 러시아가 공습을 강화하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등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공습을 강화하는 한편 전승절에 맞춰 우크라이나가 파괴 공작을 할 수 있다는 이딴 경고에 따라 행사가 열리는 도시들에서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Побольше, потому что люди понимают, что сейчас могут быть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ции, поскольку это достаточно важный день для нас. Попытаются ударить в самое больное.
но мы не должны этого испугаться. Потому Вот и что всё. это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5개월째 지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연말쯤 중국이 중지하는 평화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력 환란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9명이 숨진 가운데 그레그 에버 텍사스주 주지사가 총기 사건의 책임을 정신문제로 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에버 주지사는 현지 시간 7일 폭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 총기 사건 대책에 대해 정신건강을 다루는 것이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 주지사가 인터뷰에서 정신건강을 언급한 건 총기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곡물을 해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한 흑해 곡물 협정이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입항 선박을 등록하고 검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협정을 실질적으로 중단시켰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현재 합의 조건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부는 곡물을 싣기 위해 대기 중인 선박 62척을 포함해 총 90척의 선박이 우크라이나로 입항하고자 튀르키예 해역에서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 콩고 동부 사우스키부주의 주지사는 현재까지 폭우 피해 사망자를 401명으로 집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많이 남아있고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서쪽의 한 계곡을 잇는 450여 미터의 고속도로 다리가 수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관람하는 가운데 폭파 해체 공법으로 안전하게 철거됐습니다. 이 다리는 독일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라흐메데 계곡 다리로 길이 453m, 높이 70m, 무게 17,000톤에 이릅니다. 다리 폭파 철거는 다리를 지탱하는 4개 교각의 중간쯤에 폭약 150kg을 설치해 터뜨림으로써 무너뜨려서 다리 상판이 그대로 주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군 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것은 오래된 숙제인데요. 후보 지역 가운데 한평군이 처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군 공항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놓고 후보 지역들의 반발로 갈등이 커지면서 민선 8기에 들어서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한평군이 처음으로 광주 군 공항 유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평에 광주 군 공항이 들어서면 젊은 장병들의 상주와 빚거리 산단, 미래차 국가 산단 등과 연계한 기업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 성장 동력 사업이 추진하겠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선 소음 완충 지역을 활용해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축산시설 현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은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주민 여론조사를 오는 8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 공항 유치 반대 주민들은 한평군의 입장에 반발하며 직접적인 유치 반대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평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 대책위에서는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군수를 상대로 하는 이 투쟁으로 이런 투쟁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유치 찬성 단체는 군 공항 유치 의향서를 먼저 내고 뒤에 협상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 의향서를 내보고 그다음에 실익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협상을 통해서 따져보고 그래 가지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올려놓고 우리 군민들께
주민 투표로서 결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광주 군 공항을 빌려 쓰는 민간 공항의 이전은 아직 논의조차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광주광역시는 일단 한평군의 군 공항 유치 입장을 환영한다며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이전 관심 지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비단 바탕 위에 부처와 보살 등 문양을 수놓은 보물 자수가사를 보존 처리하는 현장이 공개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서울공예박물관과 함께 이달 23일부터 25일 사흘간 대전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물 자수가사와 보존 처리 현장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수가사 공개는 지난 1979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약 44년 만에 처음으로 자수 뒷면에 여러 겹 포개어 붙였던 배접지를 제거하고 공개될 예정이어서 뒷면 원형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완연해진 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조금 덜하고요. 한낮에도 2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지는 만큼 출퇴근길 옷차림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영남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 대전은 7.3도, 대구는 7.9도, 울산은 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이 높아서 따뜻하겠는데요. 서울이 23도, 대전이 25도, 대구 27도, 강릉은 무려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